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2도로 어제에 비해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 박사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올해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스크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 그룹에서 발표한 2024년 주요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요. 세계 최대 위험 3위는 분할된 우크라이나, 2위는 가자 전쟁의 확전 위협에 시달리는 중동 정세였습니다. 세계 최대 위험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중동 정세도 아니려면 무엇일까요? 올해 세계 최대 위험 1위는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민주주의의 신뢰도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는데요. 올해 세계의 민주주의는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지 관심 있게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정리해드리고요. 한국과 이탈리아가 수교한 지 벌써 140년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마이꼬엔 씨 모시고 한국 생활과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와 콩 앱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대만 총통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만에서는 내일 최고 지도자를 뽑는 총통선거, 113명의 입법위원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요. 독립 친미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 그리고 친중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은 민진당과 국민당 후보를 각각 지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민진당이 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하면 중국의 대만을 향한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반대로 국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조선이 납포된 곳은 걸프 해역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이란은 해당 유조선이 이란의 석유를 훔쳐서 미국에 제공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미국은 거짓이라면서 당장 유조선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 운송로인데요. 홍해에 이어서 주요 산유국들의 해상 진출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선박 운항 위기가 발생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집단 학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국제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집단 학살로 번역되는 제노사이드는 국적이나 민족,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말살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과 인종을 상당 부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작전 중단을 포함해 구속력이 있는 임시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스라엘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이달 말쯤 나올 전망인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져도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절차 개시 자체가 국제 여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 그리고 개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 제재되는 대상은 국영항공사인 제224 항공단 그리고 이곳의 수장인 미케이치크, 블라디미로프카 첨단 무기 및 연구단지, 아슈루크 미사일 시험장 등입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러시아가 무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하는 개인과 단체를 밝혀내고 제재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상장과 거래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비롯해서 총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 상장돼 거래됐는데요. 거래 첫날부터 수요가 몰리면서 ETF의 하루 거래 규모가 46억 달러, 약 6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한때 4만 9천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9천 달러를 돌파한 건 2021년 12월 이후 약 2년여 만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연초 이후 2% 이상 떨어지면서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0.3% 하락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5%가량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시총이 한때 2조 8,71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은 2조 8,750억 달러를 기록해서 2021년 이후 2년 2개월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애플을 추월한 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의 성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주현 외신캐스터가 수고해 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식들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역시 내일 있을 총통 선거죠. 대만의 선택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여론조사가 공표된 금지된 게 이제 3일인데 그 전날까지 결과를 보면 이번 대선이 굉장히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권 민주진보당 민진당의 라이칭도 후보 그리고 국민당 야당의 허우요이 후보가 굉장히 치열한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판세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가 남았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는 어려운가? 4년 전과 좀 달라진 대만의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2020년 선거 때는 홍콩에서 그때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만의 젊은 층이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홍콩처럼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위협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차이잉원 후보의 당선이 좀 예측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만큼의 파괴력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중 간의 대리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민진당의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만 해협의 위기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향해서 무력 시위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은 일단 이제 다른 나라 선거니까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민진당을 지원 사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2야당 후보가 또 눈길을 끌고 있는 게 그렇죠. 민중당의 커원조 후보입니다. 2030 젊은 층은 이런 얘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안보 그렇죠. 문제, 뭐 네. 양안 문제. 둘 다 싫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경제. 곳으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네. 이게 지금 젊은 층의 목소리거든요. 일단 커원주 후보가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서 총통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층의 힘을 얻었으니까 지금 내일 입법위원 선거도 같이 치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입법위원 숫자는 좀 늘리지 않겠느냐 민중당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튼 어느 쪽이 당선이 되든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문제는 집값이다. 네. 역시 이제 젊은 층들을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대만 MZ세대 표심이 중요하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실업, 저임금 문제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젊은 층이. 그렇죠. 그래서 대만 독립도 일국양제도 우리는 관심 없다. 집값을 낮춰줄 후보를 뽑겠다. 뭐 이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선거에서 지금 이제 양당 간 거대 양당 간의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MZ세대가 민중당 커원주 후보를 찍을 것이냐 아니면 박빙이니까 그래도 한번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네. 기울어질 것이냐 이 표심이 어디로 나타날 것인가 해서 실제로 그러게요. 뚜껑을 열었을 때 이게 지금 총통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유권자의 16.2%나 20대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20대 표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거대 양당도 다 알고 있어요. 청년층이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각각 최저임금 인상하겠다. 생애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면 우리 돈으로 6억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놨지만 네. 청년층들은 이걸로 부족하다. 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저임금 문제가 되냐면 네. 대만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182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평균 252만 원, 홍콩은 345만 원, 싱가포르는 488만 원이니까 오. 굉장히 좀 낮으니까 그러네요. 그만큼 불만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지금 전문가들은 총통 선거는 민진당이 승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의회 선거에서는 그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당하고 민중당이 이제 오히려 합해서 여당인 민진당을 앞서는 여소야대 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제3당 민중당이 앞으로 전국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양안 관계, 미중 관계에서 민중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향방도 갈리게 되는데 이 민중당은 일단 양안 문제는 국민당에 가까운데 사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당의 입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 13일에 이제 대만 시각으로 치러지니까 대만 시간으로 13일 밤에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둔 대만 선거 관련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홍해 엎친 데 이어 호르무즈까지 덮쳐. 네, 여기 지금 호르무즈 해협까지 쪽이 심상치 않아요. 않죠. 네네. 이란 반관영인 타스님 통신이 이제 이란 해군이 오만만의 해역에서 이란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이란의 석유를 미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호를 납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국 당국도 납포된 사실은 확인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유조선이 미국의 투자 회사 소유지만 선적이 마셜 제도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미국 유조선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 운영은 또 이제 그리스 회사가 또 맡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작년 4월에 이란 원유 거래에 참여를 해서 그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억류가 돼서 당시에 한 736억 원 정도의 원유 판매 대금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몰수가 됐었습니다. 이란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걸 어겼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름을 세인트 니콜라스호로 바꾸고 운항을 했는데 이번에는 튀르키예 정유업체에 운송해줄 원유를 싣기 위해서 이라크 바스라 인근 해상에 정박을 해 있다가 이란으로 가던 도중에 납포가 된 겁니다.
당연히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중요한데 안 그래도 지금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전 세계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에너지 공급은 전 세계적으로 차질이 크게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이 후티 관련한 예멘 내의 표적의 공습을 시작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부터 홍해에서 이 후티 반군이 상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그렇죠. 이후에 이제 다국적군이 첫 번째로 공습을 가한 건데요. 지금 한 30번 정도 지금 전 세계 상선을 공격했어요. 후티 반군이.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을 공격을 했고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도 폭음이 들려왔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행 영국 총리가 홍해 항로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격퇴하려고 이 후티 군사 거점에 대한 영국군의 폭격을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앞서 나왔었는데 네. 이제 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네요. 일단 다국적 함대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한적이면서 상당한 규모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럼 후티 반군이 또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러면? 더 거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류 부담은 2중 3중으로 지금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마음껏 먹고 싶다. 네, 한국 누가- 라면을 한국 라면을 네 마음껏 먹고 싶다는 분이 계시네요. 러시아에 그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나발리입니다. 네. 교도소에 지금 수감돼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네네. 굉장히 유명한 야권 운동가고 네. 그 우리나라 제품 컵라면인 도시락을 여유롭게 먹고 싶다. 아, 특정 제품이 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래서 교도소 식사 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해달라라고 소송을 냈는데 러시아 대법원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정에 수감자가 아침 저녁 식사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 이렇게 제한을 해놨대요. 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도소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바로 도시락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한 없이 먹게 해달라. 왜냐하면 최대 30분 규정인데 아침에 10분, 저녁에 15분 이렇게 식사 시간이 그나마 또 나뉘어서 제한이 돼 있대요. 30분인데 아침 저녁을 나누는군요. 그런데 이 그 컵라면을 뜨거운 물을 붓는 건데 이렇게 10분 안에 호로록 먹으려면 빨리 먹느라 나는 자꾸 혀를 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근데 겁니다. 우리 먹을 수 있지 않아요? 10분 안에? 10분 안에 그러다가 입천장이 다 까지지 않나요? 먹었던 기억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먹었긴 했지만 먹고 나서 굉장히 입천장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어요. 더구나 국물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팔도의 컵라면 브랜드인데 러시아에서 국민국수 라면으로 꼽힐 정도로 그래요? 사랑을 받는다고 해요. 오. 팔도 러시아 매출의 90% 이상이 이 도시락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 문제, 먹거리 문제로 해결해주고 수감자들이 10권 정도 책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정권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좀 정치범, 독방 수감자는 한 권만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제발 폐지해달라. 특히나 자기가 성서를 볼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네. 대법원이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이 나발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요. 푸틴 정권이 불법 금품을 취득했다.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 사기 혐의가 있다. 뭐 이래서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복역하고 있는데요. 네. 모스크바 근처에 있었거든요. 정치범 수용소에. 그런데 최근에 시베리아 교도소로 이감이 됐어요. 오. 그래서 이 나발리의 지지자들은 지금 3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나발리를 격리하려고 좀 멀리 보냈다. 일부러 추운 데로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이 라면 네. 인기는 네. 예, 러시아 교도소에서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저 생각도 하게 됐고요. 축구를 보려고 일찍 끝냈다. 네. 이거는 어느 나라인가요? 뭐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 요 정도 이탈리아입니다. 뭐 브라질?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예요. 네. 이탈리아 프로축구 SS 라치오, AS 로마의 로마 더비 경기 때문에 네. 문을 닫은 곳이 회사가 아니고요. 네. 이탈리아 상원입니다. 우와. 네, 이탈리아 상원이 10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이제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 내용을 다룬 결의안을 표결을 했는데 네. 속전속결로 처리해서 본회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네, 축구 보러 가야 되니까 평상시보다 본회의를 1시간 정도 일찍 끝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국방장관의 결의안 브리핑이 오후 3시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후에 아주 짧게 찬반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본회의가 투표까지 다 끝났더니 오후 5시 15분에 우와.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두 팀의 경기는 이탈리아 최고의 이제 더비 매치로 꼽히는 팀이었어요. 하죠. 네. 직접 보러 가거나 TV로 시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스타디움, 그러니까 경기장이 이제 가려면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 의원들이 이제 얼추 한 3-40분 전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끝내고 직접 경기장에 간 의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대한 너무 사안이잖아요. 중요하죠, 이거는. 돈이 네. 엄청나게 걸려 있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찬반 토론을 합니다. 워낙은. 근데 이날만큼은 토론을 거의 생략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짧게 했다라고 언론들이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이게 다른 데서는 초당적 합의가 그렇게 안 어려운데 되죠. 절대 안 되는데. 축구 때문에 가능했다. 축구에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된 건데 하원에서도 오전에 같은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네. 하원에서도 경기 시작에 맞춰야 되니까 빨리 끝내자라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몇몇 의원들이 하원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이건 아니다.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네. 이제 평소랑 비슷하게 이제 끝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참. 이탈리아 내각의 장관과 상원 의원 중에 상당수가 두 팀의 열성 팬으로 알려져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이게 영향을 미쳐서 네. 참 이탈리아의 축구 사랑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네. 저도 한 가지 생각한 게 2002년 월드컵 때 네. 한국 스페인전 때 저 네, 네. 녹화가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걸리는 녹화가 있었는데 네. 모든 분들이 빨리 끝내자고 그 기억이 갑자기 또 네. 떠오르는 이럴 수도 있겠다. 만장일치로. 예. 이런 생각하면서 네.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동네 분위기를 해친다. 네, 미국 일리노이주 네. 시카고 근처에서 부유층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윌맷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의 주민자치회가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가 입점하겠다라는 제안을 거부한 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뭐 여전히 좀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이곳에 차에 탄 채로 음식을 살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주민들이 반대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너무 차가 많이 온다. 1분당 한 대의 차량이 들고 날 것이다. 그러니까 딴 데 판매하는 걸 지켜보면 하루에 평균 1,000건이나 판매를 하는데 네. 그럼 우린 너무 살기 힘들다라는 거죠. 배기가스, 소음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네. 동네 분위기가 헤쳐진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곳이 굉장히 좀 부유한 거주지 중에 한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인구 구성은 백인이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 일리노이주의 이제 맥도날드 매장 수가 600개가 넘고 인구 19,000명당 한 개 꼴인데 이곳에는 들어가질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 매장이 생김으로 네. 해서 차가 너무 많이 오면 네. 소음도 생기고 네. 매연도 생기고 그렇죠. 불편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온다. 그게 싫다. 이게 부유층 거주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무 그런 그것도 문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그리고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통신원 취재 수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 전해드립니다. 존 덴버의 애니송 함께 듣겠습니다. You fill up my senses like a night in a forest, like the mountains in springtime, like a walk in the rain, like a storm in the desert, like a sleepy blue ocean. You fill up my senses, come fill me again. Come, let me love you, let me give my life to you. Let me drown in your laughter, let me die in your arms. Let me lay down beside you. Let me always be with you. Come, let me love you. Come, love me again.
like the mountains in springtime, like a walk in the rain, like a storm in the desert, like a sleepy blue ocean. You fill up my senses, come fill me agai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For me and you. For me and you. For me and you.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2부 존 피자렐리의 LOVE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통해서 생방송 장면들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라디오 콩 앱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저희가 앞서서 이탈리아의 축구 사랑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 이탈리아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이은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올해 이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라고요. 관련 행사들이 많이 열리겠습니다. 네, 로마 콜로세움 광장에서 열린 이번 이탈리아 신년 행사에는 인파 9만여 명이 몰린 가운데 대표 행사 첫 무대를 태권도 시범단이 장식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차오팀이 선보인 화려한 무대를 보면서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의 호응이 매우 뜨거웠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수교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뜻깊은 새해를 맞아 이탈리아 한인회와 한국문화원은 다양한 예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이탈리아 마타렐라 대통령 방한 계기로 한일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선포되어 양국 간의 과학기술 및 각종 문화교류 행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에서 수교 140주년 기념사진 전시회는 물론이고 한일 과학기술 포럼, 청년과 기후행사, 한일 비즈니스 포럼, 한일 수교 140주년 기념 세계 이탈리아 음식 주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로마 시내에서 신파시스트 네. 조직원이 46주기 추도식에서 파시스트 경례를 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충격받았다. 근데 이탈리아 내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동영상에는 수백 명의 파시즘 추종자들이 줄에 맞춰 선 채 오른팔을 수직으로 세워서 로마식 경례를 하며 전사한 동지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맞춰 프레센테, 프레센테, 프레센테라고 3번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이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기괴하고 생소한 장면에 공포와 충격을 받았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렇다 할 경찰의 제재 없이 열린 것을 두고 정부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은 정부가 파시스트 세력의 중동을 막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파시스트 조직들을 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탈리아는 파시스트 정당 재건을 금지하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독교 민주당 정치인 마리오 쉘바의 이름을 따서 1952년에 통과된 쉘바법인데요. 네. 이 법은 어떤 경우에 집회든지 5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반민주적 파시스트 정당의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파시스트 정당을 재건하지 않고 자체적인 반민주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 집회를 막을 쉘바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와 충돌하면서 네. 실질적 처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구속기간이 짧거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집회에 가담한 사람들의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공포와 충격을 받았다 이런 네. 내용인데요. 이번 일 때문에 이제 멜로니 총리에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멜로니 총리는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네, 아직까지 멜로니 총리는 이번 추도식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파시스트 DNA가 있는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 형제당이 집권하면서 파시즘 추종자들이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멜로니 총리가 침묵을 깨고 신파시스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멜로니를 옹호하는 여당은 드라기 총리와 콘테 총리 등 좌파 집권 시에도 같은 규모와 형식의 추모식이 있었다며 그때는 조용하다가 지금에서야 파시스트와 멜로니 총리를 연결해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지나친 공격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계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오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에서 배우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연기 유학을 오셨어요. 베트남 마이꾸엔 씨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온 연극 배우 마이견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 올해 2월 네, 다음 달에. 네, 맞아요. 졸업하세요?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연기 전공으로. 그리고 연기로 전통이 좀 있고 네. 들어가기 어려운 걸로
아는데 이제 졸업을 또 네. 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와, 감사합니다. 그럼 베트남에서 고향은 어디세요? 하이퐁이라는 하이퐁? 네, 해변이랑 접한 그 북부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엄청 큰 도시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그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맛집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래요? 친절한 사람, 예쁜 여자 네. 그리고 부자와 깡패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하노이에서 따져보면 북쪽인 거죠? 맞아요. 하노이 북쪽, 중쪽 그리고 남쪽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쁜 여자가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나오셨군요. 여기 베트남 미스 베트남이 많이 나왔던 네, 걸로 네. 네, 알고 있고. 그렇군요. 네.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렇죠. 일단 바닷가 접해 있으니까 해산물도 많겠네요. 그럼요. 네. 우리 베트남 가족도 해산물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바다 근처에 있어서 네네. 네, 거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해산물 잡거나 아니면 뭐 장사하는 그런 직업. 예. 네. 그럼 한국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온 지 거의 6년이 되었어요. 네. 그때는 한국에 왔을 때는 그때는 뭐 24살이었고 베트남 국립극장 연극 배우이었고 네. 그리고 그때는 베트남 국립극장 인하는 거 되게 네.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의 꿈은 한국에 유학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네. 유학하러 결심했어요. 국립극장에 어렵게 들어가셨는데 나는 한국에 가야겠다 네. 하고 오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한국에 대해서는 왜 꿈을 갖게 되셨는지 역시 왜냐하면- 우리 드라마 많이 네, 보셨나 봐요. 맞아요. K-팝, K-드라마, K-문화 아. 엄청 유명했어요. 예.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블랙핑크, BTS 모르는 사람이 정도로 유명하고 네. 그리고 저는 그때는 베트남에 어렸을 때는 저희 TV에 네. 대부분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걸로 네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 좋아하셨어요? 상속자들 그리고 상속자들.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네, 그거는 보고 제가 한국 문화, 한국 뭐 K-팝 빠졌어요.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배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면 다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질투난 뭐 사람들만 만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막상 오셔서. 아니요. 지금까지는 제 네. 결정은 후회한 적 없고. 예, 네, 그래서 예. 제 인생에서 이렇게 현명하고 올바른 와. 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왠지 제가 막 뿌듯하고 막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렇군요. 네. 나중에 졸업해도 다시 베트남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 계획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와, 한국 우리 드라마 보시면서 어떤 연기적으로는 배우로 네네네네. 하셨으니까 네.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연기적인 면에서. 사실 베트남 배우들의 연기력도 뭐 네. 대단하고 네네네. 좋긴 한데 그렇죠. 근데 저는 베트남에서 뭐 4년 동안 대학교 다니고 2년 네. 동안 연극 배우로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또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 느끼에는 그 베트남 연기가 되게 좀 뻑뻑하고 좀 불자연 약간 좀 과하게 뭐 하든 과하게 표현하는 네네네. 그런 거 있어. 근데 반면에 한국에서 연기가 뭔가 일상처럼 연기하는 그런 자연스럽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톤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그 영화 같은 데서 여전히 성우 더빙 그쵸. 아직도 더빙. 그럼 많이 조금 하고 좀 부자연스럽게 맞아요. 저희 우리나라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렇군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직접 배우는 사람으로서 한국 배우의 연기력이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영화 제작하는 것도 네. 너무 제작 시스템도 다르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네, 좀 배우고 싶다.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이제 6년 정도 사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좀 좋으시던가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의 매력은 뭔가요? 저한테는 제일 특별하게 매력이 있어요. 네. 그거는 바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네. 사람들이 일할 때 또 엄청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근데 놀 때도 엄청 열림. 너는 그런 모습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신기해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뭐든 다 열심히 네, 합니다. 맞아요. 그거. 그리고 말고는 한국에서 장점 엄청 많아요. 자, 뭐 인터넷 엄청 빠르고. 그렇죠. 그리고 밤새까지는 뭐 영업하는 음식점도 있고. 네. 네. 그거는 너무 교통도 좀 편리하고. 교통 맞아요. 어디 가든 멀리 가든 편하고 너무 빨라서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한국과 베트남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 좀 많이 놀라셨을까요? 한국 다 좋은 점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저한테는 대부분은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딱 단점 단점 아니면 뭐 다른 점. 진짜 네. 이거는 내가 한국 와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안 하네. 좀 한국 놀랐어요. 사람들이 네. 첫 번째는 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빨리빨리 그런 문화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실 그래서 것 같아요. 좀 힘들었고 좀 네.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지금 적응이 잘 되어서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단점 많이 없네요. 낮잠이 왜 안 자죠? 낮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요. 저 낮잠 잘 시간이 없습니다. 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낮잠이 안 자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뭐 일하는데 낮잠이 안 자면 피곤하지 않겠냐. 피곤은 왜냐면 하죠. 베트남에서 그래서 이렇게 2시간 커피를 마신답니다. 계속. 네. 베트남에서 2시간 정도 낮잠을? 자야. 누구나 다 아이들만 네.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른들도? 직장원 그 회사원들도 낮잠 시간 있어요? 1시간쯤 정도 어디서 자요? 회사에서 자죠. 회사에 자는 공간이 따로 다 마련돼 같이 있어요? 자니까. 그래서 그냥 책상에 이렇게 네, 엎드려서? 맞아요. 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그렇군요. 식사하고 맞아. 식사하고 좀 졸릴 때인데 잠깐 우리는 좀 자고. 졸려 깨야지 하고 커피 마시면서 일 계속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낮잠 시간이 따로 네, 있어서 맞아요. 그게 좀 생소하셨군요. 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네.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익숙해졌어요. 저는 낮잠이 안 자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그런 점들 적응하시는데 좀 시간 어느 정도나 걸리셨어요? 6년이 되었어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네. 좀 오래 걸리긴 하죠. 네, 베트남에서 저 왔어요. 네. 사실 저는 지금 외모로만 보면 네네. 그냥 한국 분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네네네.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네네네. 근데 베트남에서 왔어요 하면 제일 어떤 질문을 많이 들으세요? 어떤 한국 사람이 네. 베트남 나라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네. TV가 있냐고 냉장고가 있냐고 했어요. 베트남에서. 아닌데 베트남이 엄청 발전한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요즘에 여행도 베트남으로 네, 진짜 많이 맞아요. 가시거든요. 그리고 좀 속상한 친물이 있어요. 결혼하러 왔냐고 그런 분도 계셔서 그럴 좀, 때는 조금 상처를 받으실 수 있네요. 네. 베트남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발전한 맞아요.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서 깜짝 놀랄걸요? 그럼요. 빌딩 엄청 많고 네. 그리고 막 엄청 현대적인 사회. 네. 베트남 생각하면 사실 저는 쌀국수 쌀국수 맞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먹어요. 간식처럼. 아침에 쌀국수 먹어요? 네. 예. 한국에서는 뭐 밥 차리고 막 먹잖아요. 저희 점심 때, 그렇죠. 저녁 때. 근데 베트남에서 간식처럼 뭐 간식처럼 심심할 때 입에 심심할 때 아니면 입이 심심할 때. 출출할 때 또 출출할 쌀국수 때. 먹고 거의 매일 먹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생각나세요? 베트남 하면. 오토바이 전국. 그렇죠. 맞아요. 빼놓을 수 없어요. 이 네. 풍경이 처음에 베트남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많구나. 거기 길에 건너갈 정도로 맞아요. 무섭다고 네, 외국인들이 네, 많이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놀라운 점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사고도 없고 맞아요. 나름의 질서가 있다는 그죠. 거. 그게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건너갈 때는 당당하게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막-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그죠, 맞아요. 예. 베트남도 사랑하시고 또 한국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신 마이구엔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한국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마이구엔 씨의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약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뭐 K-팝, K 드라마도 네네. 그렇고 사실 박항서 감독님이 박항서.
또 영웅이시라면서요, 베트남에서. 맞아요. 네. 박항서 감독님은 우리 베트남 사람 마음속에 엄청 뭔가 감사하고 영웅적인 인물이고. 네.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 우리의 그냥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베트남 축구 역사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얼마나 뭐 존경하고 사랑스러워요. 네. 박항서 감독님을. 저희가 그 2002 월드컵 얘기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하죠? 그 히딩크 감독님 네네. 생각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박항서 감독님에 대해서. 베트남에도 MZ세대 당연히 있을 텐데요. 네. MZ세대와 이 부모님 세대가 다른 점, 뭐 대표적으로 좀 다른 점 어떤 게 엄청 있을까요? 다르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네. 19살, 20살에 네. 꼭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을 일찍 했군요. 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는 그 여자가 뭐 아내 그리고 뭐 엄마가 되기 위해 태어난다고 그런 고정관념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빨리 결혼해야라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점점 달라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서 그 이혼율이 막 높아져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베트남 여성들이 그 남편에게 엄청 뭐 양보해야 되고 뭐 순종하고 막 인내해야 그렇죠. 되고 네네네. 왜냐하면 뭐 잘못하면 뭐 사회에 판단할까봐 그 감히 이혼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나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아마 MZ 세대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요즘. 꼭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한국에서도. MZ 세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네. MZ들의 가장 키워드는 나 자신을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맞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베트남 문화 중에 좀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건 베트남에서 있는 거 잘 모르더라 하는 거 있어요? 문화요? 네. 어떤가요? 네. 전당포? 어떻게 아세요? 저 살짝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20년 전에 전당포 많이 썼다고 들었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에서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도 네네.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거의 많이 사라졌죠. 네네. 네, 베트남 사람들이 그 베트남에서 전당포 왜 쓰냐면은요. 네. 그 대출 받을 때 대출을. 원래는 은행 가서 대출 은행 받잖아요. 가잖아요. 네. 근데 전당포에서 오토바이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맡겨요? 네, 왜냐하면 누구나 오토바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당포에 가면 그 서류 같은 거는 까다롭지 않고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네네네. 빌릴 수 은행은 뭐 있어. 대출 네, 서류도 맞아요. 내야 되고 복잡한데 맞아요. 일단 오토바이만 맡기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잘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전당포.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전당포를 많이 이용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오토바이 갖고 있어서 네. 축구 경기할 때 내기하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 돈이 급할 때 있잖아요. 현금이 필요해서 맞아요. 내기하려고. 네. 아직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이제 앞서서도 MZ 세대 얘기했는데 네. MZ 세대들이 왜 이렇게 땅 문서 인증을 많이 해요? 와, 베트남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왜 그런 맞아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핸드팩 있잖아요. 그 팩 명품 네, 네. 같은 거는 네, 많이 네. 자랑했었는데 네. 근데 요즘은 네. 땅 증명서 같은 거는 지켜서 SNS에 올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지금 땅값이 막 올라가고 있고 성장하는 사회라서 그렇죠. 그래서 돈 있을 때 차라리 그냥 그 은행에서 뭐 이자 같은 거는 네. 뭐 많지 않아서 네, 네. 땅에 사서 그 이자율이 많이 뭐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그거 올리면 나는 성공했다. 그런 이미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하는 사람이 많아서 네. 저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와. 근데 아직 돈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돈 아니, 있으면 그래도. 꼭 살 거예요. 와, 땅을. 땅 문서를 인증하는 게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자, 네. 많은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일단은 그 이제 배우로서의 꿈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의 꿈.
네, 얘기 들어. 저는 나중에 2월에 네, 졸업한 졸업하시고. 후에 네네 네. 저는 한국 베트남 문화 예술 교류하는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네. 방송도 출연하고 좋은 배역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열심히 후련하고 있고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네. 꿈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네. 곡으로 네네. 아까 좋아하시는 BTS BTS 좋아요. 음악 준비했거든요. 네. 이 노래 같이 듣고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베트남에서 유학 온 마이구엔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hoes on, I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